새벽 2시. 광주 시내버스 차고지는 고요했다. 정윤백은 5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걸음이 경쾌했다. 30년간 이곳에서 야간 관리원으로 일하며 익숙해진 리듬이었다. 오늘도 별일 없길. 윤백은 손전등을 켜고 배차표를 확인했다. 첫 차는 새벽 4시 30분. 시민들의 하루를 책임질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정비구역을 향해 걸어가던 중 윤백의 발걸음이 멈췄다. 평소라면 불이 켜져 있어야 할 3번 창고가 깜깜했다. 이상했다. 어제 점검 때까지만 해도 정상이었는데 손전등으로 창고 주변을 비춰보니 미세한 움직임이 보였다.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간 것 같았다. 야생동물인가? 하지만 직감이 말했다. 뭔가 다르다고. 그때 뒤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윤백 형님. 견습생 문다솔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22살의 성실한 청년이었다. 왜 이렇게 뛰어와? 큰일 났어요. 오늘 새벽 첫 차에 문제가 있어요. 다솔의 표정이 심각했다. 윤백은 즉시 따라갔다. 506번 버스 앞에서 다솔이 설명했다. 블랙박스 점검하다가 발견했는데 테스트 모드에서 뭔가 이상해요. 윤백이 운전석에 올라 블랙박스 화면을 확인했다. 평소 보던 로고와 달랐다. 브레이크 경고 기록이 몇 개 사라져 있었다. 이거 누가 지웠나? 네,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 같아요. 시간도 어젯밤 11시 경이에요. 윤백의 얼굴이 굳어졌다. 30년 경험상 이런 일은 우연이 아니었다. 다솔아, 혹시 어제 밤 늦게 누가 여기 왔었나? 글쎄요. 정비기사들은 6시에 다 퇴근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같은 생각이었다. 정비 기록부터 확인해보자. 윤백이 말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커져갔다. 아침 첫 차까지 2시간 30분.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형님, 이거 혹시... 다솔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다. 일단 조용히 확인해보자.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 윤백은 침착했지만 손전등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30년간 지켜온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차고지 너머로 새벽바람이 불어왔다. 평소보다 차가웠다. 윤백과 다솔은 정비실로 향했다. 컴퓨터 화면이 깜빡이며 켜졌다. 최근 일주일간 정비 기록 좀 출력해줘. 다솔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프린터에서 나온 종이를 받아든 윤백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상하다. 506번 버스의 브레이크 점검 항목이 연속으로 정상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윤백은 기억했다. 지난주 화요일 분명히 브레이크 패드 마모 상태를 주의 등급으로 기록했었다. 다솔아, 이거 봐. 내가 직접 점검한 건데 기록이 바뀌어 있어. 정말요? 그럼 누군가 고의로 조작했구나. 윤백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30년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다. 그때 차고지 저편에서 미세한 소음이 들렸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였다. 뭐지? 두 사람은 조용히 정비실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어둠 속에서 2개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506번 버스 주변이었다. 저 사람들, 우리 직원이 아닌데? 다솔이 속삭였다. 윤백도 확신했다. 30년간 이곳에서 일하며 모든 직원의 얼굴을 외우고 있었다. 숨자. 두 사람은 몸을 낮추고 창고 뒤편으로 이동했다. 손전등을 끄고 달빛에 의존의 상황을 지켜봤다. 낯선 정비기사 2명이 506번 버스 바닥에 기어 들어가 있었다. 하나는 공구를 들고 다른 하나는 작은 장치 같은 것을 만지고 있었다. 브레이크 라인 쪽이야. 윤백이 작게 말했다. 그들이 만지는 위치가 정확히 브레이크 압력 조절 밸브 근처였다. 다솔이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다. 화면을 통해 확대해보니 브레이크 라인에 작은 금속 장치가 덧대어져 있는 게 보였다. 찰칵. 사진을 찍는 순간
휴대폰 플래시가 번쩍했다. 다솔이 당황했다. 자동 플래시 설정을 깜빡했던 것이다. 범인 중 한 명이 고개를 들었다. 뭐야? 지금 불빛. 여기 누가 있나? 두 사람이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다. 윤백과 다솔은 더 깊숙이 숨었다. 혹시 야간 관리원? 설마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올 리 없는데. 하지만 그들은 계속 주변을 수색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윤백이 다솔의 손목을 잡고 반대편 출구로 향했다. 30년간 익숙한 차고지. 지영이 도움이 됐다. 일단 피하자. 증거는 확보했으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그래야지.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 저들이 도망가기 전에. 새벽 2시 40분. 첫 차 출발까지 1시간 50분이 남았다. 시민들의 안전이 걸린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새벽 4시. 첫 차 출발까지 30분이 남았다. 윤백과 다솔은 정비실로 몸을 숨긴 채 상황을 지켜봤다. 범인들은 여전히 506번 버스 주변에서 무언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저들이 운전기사를 속이려는 것 같아요. 다솔이 속삭였다. 한 명이 운전석 쪽으로 향하는 게 보였다. 컴퓨터부터 확인하자.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 윤백이 정비실 컴퓨터로 향했다.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숨겨진 파일들을 찾기 시작했다. 여기 있다. 화면에 복원된 데이터가 떴다. 브레이크 압력 저하 경고가 어젯밤 10시 43분에 발생했고 11시 12분에 누군가 해당 데이터를 삭제한 기록이 선명했다. 삭제한 사용자 아이디도 나와 있네요. MAINT007? 정비팀 임시 계정이야. 보통 외부 업체가 쓰는 거지. 윤백의 추측이 맞았다. 내부 범행이었다. USB에 저장해. 다솔이 USB를 꽂고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진행률이 70%까지 올라갔을 때였다. 쾅. 정비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범인 중 한 명이 들이닥쳤다. 여기 뭐 하는 거야? 덩치 큰 남자가 다솔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다. 야, 놔. 다솔이 소리쳤지만 남자의 힘이 셌다. 윤백이 재빨리 책상 위에 오래된 몽키 스패너를 집어들었다. 손, 떼, 뭐. 할아버지가 감히. 남자가 윤백을 향해 다가섰다. 하지만 윤백의 눈빛이 달랐다. 30년간 이곳을 지켜온 사람의 단호함이었다. 이곳은 내가 지키는 곳이야. 윤백이 몽키 스패너를 휘둘렀다. 남자가 팔로 막으며 뒤로 물러났다. 그 틈에 다솔이 USB를 뽑아 주머니에 숨겼다. 복사는 85%까지 완료된 상태였다. 다솔아, 뛰어. 두 사람이 정비실을 빠져나왔다. 범인이 뒤쫓아왔지만 윤백이 문을 걸어 잠그며 시간을 벌었다. 저기 또 다른 범인이 506번 버스 쪽에서 달려왔다. 상황이 급박해졌다. 휴대폰은 있어요. 경찰에 신고해. 다솔이 112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차고지 저편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첫 차 운전기사가 출근한 것이었다. 안 돼. 저 버스 출발하면. 윤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는 버스가 시내로 나가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었다. 범인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 한 명이 운전기사에게 다가가 뭔가 말하고 있었다. 거짓말로 정상이라고 속이는 것 같았다. 저들을 막아야 해. 윤백이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위험해요. 30년간 이곳을 지켜왔는데 지금 포기할 수는 없어. 새벽 4시 20분. 첫 차 출발까지 10분. 시민들의 안전과 두 사람의 용기가 걸린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차고지에 긴장이 흘렀다.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다. 새벽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고지 콘크리트 바닥이 미끄러워졌다. 범인 두 명이 윤백과 다솔을 차고지 외곽으로 몰아붙였다. 넓은 공간 사이로 뛰며 숨는 추격전이 시작됐다. 저쪽으로. 윤백이 다솔의 손을 끌며 3번 창고 뒤편으로 향했다.
30년간 익숙한 지형이 유일한 장점이었다. 형님, 숨이. 22살 다솔도 숨이 찼다. 하물며 59세 윤백은 더욱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여기 있다. 범인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윤백과 다솔은 더 깊숙이 숨었다. 그때 다솔이 휴대폰을 꺼냈다. 형님, 정비실 CCTV 원격으로 켤 수 있어요. 작업할 때 자주 썼거든요. 앱으로 연결돼 있어요. 다솔이 화면을 조작했다. 몇 초 후 정비실 CCTV가 활성화됐다. 이제 모든 게 녹화될 거예요. 잘했어. 하지만 범인들은 계속 다가오고 있었다. 윤백이 주변을 살피다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다. 다솔아, 경찰 오는 시간까지 버텨야 해. 어떻게요? 윤백이 차고지 중앙의 비상벨을 가리켰다. 화재나 응급 상황 때 쓰는 큰 사이렌이었다. 저걸 울리면 주변 기사들이 깰 거야. 윤백이 몸을 낮추고 사이렌 쪽으로 이동했다. 비를 맞아 바닥이 미끄러웠지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범인들이 다른 쪽을 수색하는 사이 윤백이 비상벨을 눌렀다. 왜? 차고지 전체에 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뭐야? 이거. 범인들이 당황했다. 곧 주변 기사 숙소에서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야, 이거 큰일 났어. 사람들 다 깰 거야. 어떻게 해? 범인들이 서로 다급하게 말했다. 계획이 꼬이고 있었다. 그때 506번 버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운전기사가 출발하려는 것이었다. 안 돼. 윤백이 뛰어나갔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막아야 했다. 아저씨, 잠깐만요. 윤백이 운전석으로 달려갔다. 운전기사가 깜짝 놀라며 창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세요? 이 버스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어요. 절대 출발하면 안 됩니다. 네? 방금 정비팀에서 정상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윤백의 절박한 목소리에 운전기사가 머뭇거렸다. 그 순간 범인 한 명이 윤백을 뒤에서 끌어당겼다. 할아버지가 헛소리하는 거예요. 버스 정상입니다. 운전기사가 혼란스러워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다솔이 뛰어와 휴대폰을 보여줬다. 보세요. 브레이크 라인 조작된 사진이에요. 화면 속 증거가 명확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저기, 차고지 입구로 파란 불빛이 들어왔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다. 범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윤백과 다솔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숨을 쉬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경찰차가 차고지 안으로 들어왔다. 파란 불빛이 새벽 어둠을 밝혔다. 손들어. 경찰관들이 범인 2명을 둘러쌌다. 그들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체포합니다.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차고지에 울렸다. 윤백과 다솔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쉬었다. 이분들이 신고하신 분들이죠? 경찰관이 다가왔다. 윤백이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다솔이 USB와 휴대폰을 내밀었다. 브레이크 조작 사진과 삭제된 로그 파일들이 모두 들어있었다. CCTV도 확인해 보세요. 모든 과정이 녹화되어 있어요. 경찰관이 자료들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한 증거네요. 이 정도면 입증에 문제 없겠습니다. 조사 결과 범인들은 회사 내부 직원과 결탁한 외부 업체였다. 목적은 보험금 사기였다.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켜 거액의 보험금을 받으려던 것이었다. 만약 이 버스가 출발했다면 경찰관이 말끝을 흐렸다.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새벽 5시. 사건이 마무리되고 차고지의 평온이 찾아왔다. 비도 그쳤다. 다솔이 떨리는 손으로 윤백에게 말했다. 정말 해냈네요. 우리가 해낸 거야. 윤백이 다솔의 어깨를 두드렸다. 22살 청년의 용기와 기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형님,
무서우면서도 뭔가 뿌듯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시민들을 지켜낸 거니까. 윤백이 506번 버스를 바라봤다. 브레이크 라인에 설치된 장치는 이미 경찰이 제거했다. 버스는 사람들의 하루를 실어 나르는 거야. 그걸 망치려는 사람들은 끝까지 막아야지요. 윤백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이곳을 지켜온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며칠 후, 윤백은 의외의 결정을 내렸다. 다솔아, 안전기사 학교 만들어 보면 어떨까? 네. 젊은 기사들에게 안전 점검, 방법, 위험 상황 대처법 같은 걸 가르치는 거야. 다솔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럼 첫 번째 수강생은 자네가 되겠네. 한 달 후, 차고지 한쪽에 작은 교육실이 생겼다. 안전기사학교라는 간판이 걸렸다. 첫 수업날, 다솔과 몇 명의 젊은 기사들이 모였다. 안전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윤백이 첫 강의를 시작했다. 여러분이 몰고 나가는 버스 한 대에는 수십 명의 소중한 사람들이 탑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죠. 수강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주의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사명감을 잊지 마세요. 수업이 끝난 후, 윤백과 다솔은 차고지를 함께 걸었다. 형님, 이 일을 계속하실 건가요? 은퇴할 때까지는 해야지. 이곳이 내 자리니까.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차고지에서 첫 차들이 하나씩 출발했다. 안전하게 점검된 버스들이 시민들의 일상을 향해 나아갔다. 윤백과 다솔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지켜낸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다.